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국민연금의 특징이죠.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부분에서 가장 먼저 출제가 되는 한 문제.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묻는 것인데 네 가지입니다. 특징 네 가지. 우린 네 가지야. 이렇게. 그죠? 자, 우리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사회보험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가입의 강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이 되고 소득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연금에 강제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국민연금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 자, 일단 제목부터. 자, 첫 번째 뭐야? 사회보험제도.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 세 번째 가입의 강제성. 네 번째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 유지.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제목부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사회보험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연금제도라든가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원래 기본 목적이에요. 자, 요즘은 이제 기초연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인들한테 주는 건데, 자, 어찌됐건 원래 이제 그런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국가의 재정으로 돈을 주는 거,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우리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서 십시일반 내서 그걸 모아서 혜택을 나눠 갖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험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못 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뭐 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자, 이를 재원으로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연금이 나왔어요. 자, 국민연금은 연금이 세 가지다. 뭐예요? 노령연금, 늙어서 받는 거. 그 다음에 죽어서 가족들한테 주는 유족연금, 그 다음에 장애를 입게 되면 받게 되는 장애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 가입자들은 가입자 본인,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하고, 그 다음 회사의 사용자, 사장님이 반반씩 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반반씩 내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자,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요. 그렇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는 구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야.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국민연금은 거기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이 부분은 똑같아. 그런데 그 혜택 보는 게 조금 달라. 자, 우리 일단 그게 좀 다른데 우리 그 두 가지의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는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세대 내에서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에는 두 가지 있다.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세대 간이라는 것은 옛날 9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연금 수급자한테 지급할 연금 재원을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로 조달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연금 수급자는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연금 타는 사람. 그렇죠? 타는 사람한테 줄 돈을, 연금을 누구한테?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 돈을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준다.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내고 있어? 연금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젊은이들은 늙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 애기들 나중에 장차 태어날 애기들이 자라나서 돈을 내주면 그걸로 이제 연금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소득의 5%를 냈거든요. 소득의 5% 정도 내는데 그걸 이제 단계별로 인상을 해서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우리 보험료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득의 9%를 내고 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4.5%, 사장님이 4.5% 이렇게 반반씩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9% 다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9%도 거의 뭐 소득이 한 10% 가까이 되니까 꽤 많아 보입니다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직영연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9% 내고요. 국가가 9%를 내줘요. 그러니까 직영연금은 총 18%를 내고 있거든요. 소득에.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치면 우리 이 공무원연금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차
이 보험료 인상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올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데 보험료 올릴 때마다 이 국민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로는 공무원연금처럼 18%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차 올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는 적게 냈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세대 내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죠. 세대 내 계층 간이라는 것은 계층은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요. 반면에 자, 연금을 탈 때는 고소득층은 많이 낸 거에 비해서 적게 타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급여 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어찌됐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대 내 계층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상에는 이 두 가지를 살짝 바꿔치기를 합니다. 제목과 지문을 바꿔치기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을 포함을 시켜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 급여가 저소득층에는 높게, 고소득층에는 낮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전체 가입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우리 국민연금 급여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건데, 자, 그 계산식에 보면 자, A 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값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A 값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A 그러면 all 전체 가입자 all 이렇게 전체 가입자 all. 그 다음에 B 값은요 가입자 본인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안 까먹겠죠, 그렇죠? 가입자 전체 all A 값, 가입자 본인 B 값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이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 자, 그런데 본인의 기준 소득이 본인의 그 가입자 본인의 소득이 역시 똑같이 100만 원이다. 그럼 자, 우리 두 개를 더해서 자,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전체 평균하고 내 소득가 똑같아. 그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가입자 본인이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가입자 본인이 전체 평균보다 2배 많아, 소득이.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2배야. 그러면 100만 원과 200만 원은 2배잖아요, 원래. 그쵸? 평균에 비해서 2배인데, 자, 이렇게 100만 원과 200만 원 딱 더해서 요걸 300만 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체 평균을 더해서. 그러면, 자, 여기 전체 평균하고 똑같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A 값하고 더해서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하고 더해서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평균에 도달하는 사람하고는 2배 차이가 나지만 이 두 개를 200만 원과 300만 원을 비교해 보면 2배가 아니죠. 그렇죠? 2배 격차가 확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평균이 100만 원을 볼 때 가입자 본인은 50만 원밖에 못 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더하면 150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만 원 버는 사람은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 평균을 더해 줌으로 인해서 자, 이 사람은 150만 원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2배 차이가 아니라 15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니까 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급여 산식에 무엇을 포함시켜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요 A 값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그 지급하는 급여의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 A 값의 마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세대 내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하고 살짝 바꿔치기 하는 부분,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A 값과 B 값 중에 어느 게 세대 내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거야? A 값이죠. 이것을 살짝 B 값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가입의 강제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강제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낼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겠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이걸 뭐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뭐 자유롭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는 사실은 거의 바꿀 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 유지.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되겠는데, 자, 우리 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 자,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다가 연도별 재평가율, 요게 중요하죠. 연도별로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년마다 재평가율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년 전에 낸 것도 있고, 뭐 15년 전에 낸 것도 있고, 5년 전에 낸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연도별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도별 재평가율이라는 요 표현이에요. 요거. 자,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뭘 적용한다? 연도별 재평가율. 자, 그다음에 연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어. 자, 연금 지급 중에는요. 연금 지급 중에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조정된다. 자, 그러니까 물가 변동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이 되는 것은 연금 지급 중이야. 자, 그러니까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연도별 재평가율, 연금 지급 중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입니다. 이게 사랑의 짝대기야. 요걸 살짝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자주 바꾸는 틀린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납원의 소득재분배 기능 쪽하고 납원의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 유지. 자, 요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린 지문으로 등장을 하고요. 자, 간간히 말이죠. 우리 여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연금으로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자, 여기다가 살짝 뭐 퇴직연금을 껴서 넣는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이제 틀린 지문이니까, 자, 요렇게도 얼마든지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의 특징 네 가지 뭐였어? 사회보험제도, 소득 재분배 기능, 가입의 강제성, 연금의 실질 화폐 가치 유지,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